할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해요. 여기 잠그고 갑니다. 성북구 장위동, 시장 골목 한켠, 금이 간 시계방 유리문 앞에서 젊은 보안업체 직원이 자물쇠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허리 굽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종이 상자에 시계 몇 개를 껴안은 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딸, 76. 이 시계방은 그의 전부였고 지금은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더 고치면 나갈게요. 이건 젊은 애기 엄마가 맡기고 갔던 거라 꼭 돌려줘야 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명도 끝났어요. 집행관 서류도 다 처리됐고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달은 입을 다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춤에서 시계 하나를 꺼내 보았어요. 태엽을 감으려다 멈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거지. 시간이 멈췄다는 건 사람이 멈췄다는 거랑 같다네. 난 그게 제일 무서워.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가게 밖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영딸은 처음으로 길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계방 불빛 대신 가로등 아래 노란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식이 남긴 건 빚이지만 내가 남길 건 시간뿐이라는 것. 15년 전으로 돌아가 2009년 겨울 영딸의 시계방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겨울만 되면 배터리 교체하려는 손님이 줄을 섰고 동네 아주머니 말수는 늘 고구마 한 봉지를 들고 와 앉았지요. 영달 씨, 이거 먹어요. 뜨끈할 때. 아, 말순 씨는 또 나는 일하면서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서 꼭 한 입은 먹잖아요. 둘은 그렇게 웃었고 영딸은 고장난 벽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1970년대 시계예요. 전기도 안 쓰고 태엽만으로 돌아가죠. 이런 건 고치기도 어렵지만 딱 틱틱틱 소리 들을 수 있을 땐 사람이 참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아들 진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투자 있잖아요. 그거 망했어요. 완전히요. 영달은 땀에 젖은 돋보기를 벗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투자야. 네가 책임지면 되지. 아버지, 보증 문제예요. 그때 잠깐 서명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회사 대표 대신 그냥 서류상만 필요하다고. 그 순간 진우가 꺼낸 서류. 보증인 김영달. 채무액 1억 4천만 원. 그날 밤 가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달은 말도 없이 오래된 시계를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가게 구석의 시계들이 틱틱 소리를 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하나 또르르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고치다 이렇게 된 거면 시간이 날 버린 건가?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식이 남긴 건 채무,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서울 성북구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길거리엔 김이 서린 어묵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 옆 쓰레기 더미 위엔 영달이 쓰던 낡은 시계 수리 공구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김영달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자그마치 50년을 쌓아온 손끝의 기술, 시간, 추억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 사인 한 번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집도 날아가고 가게도 뺏기고 이제는 나란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2010년 봄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가게, 주택, 예금 통장,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압류됐습니다.
법원 계단에 앉아있던 영딸의 모습은 그 어떤 연로한 피고인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딸은 고시원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라면 박스 2개, 시계 공구와 바늘, 그리고 손수건 하나가 전부였지요. 주인 아줌마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번 달 월세도 없으시다 하니 죄송하지만 방은 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부터 진짜 노숙이 시작됐습니다. 성북역 뒤편 노숙자 쉼터. 지하 통로를 개조한 냄새 나는 공간. 그곳에서 영딸은 이재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고 입고 있는 코트는 다 해졌지만 자세만큼은 고고했어요. 처음 오셨어요? 재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잘 곳이 없네요. 여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로 오고 어떤 사람은 보증으로 오고. 그쪽은 무슨 이유? 보증이요. 영딸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래 못 버팁니다. 술로도 위로가 안 되는 종류니까. 재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상한 무게가 있었어요. 며칠 뒤 쉼터 앞 공터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깨진 손목 시계를 들고 있었지요. 이거 아빠가 준 건데 고장났어요. 영딸은 순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자, 할아버지한테 줘볼래? 고쳐줄게.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영딸은 부서진 시계의 태엽을 손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소리가 다르거든요. 틱틱 아니라 톡톡. 맞춰주면 다시 걷기 시작해요. 10분쯤 지나자 시계에서 다시 틱틱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 말했어요. 할아버지, 마법사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고치셨네요. 그 손이 그냥 지나가는 손은 아니었군요. 영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해도 난 아직 이 손으로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믿어요.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그럼 그 기술로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성북역 근처 한쪽에 버려진 고물상 앞. 김영딸은 아침마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그 앞을 맴돌았습니다. 녹슨 시계, 깨진 유리, 건전지 누액이 흐른 전자시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시계들을 하나하나 모아 담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 이걸 안 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는 빈마대 자루 위에 앉아 시계를 닫고 수건으로 유리를 문질렀습니다. 태엽을 감고 뒷판을 열어 톱니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틱틱틱. 됐구나. 아직 살아있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남자,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사람을 살리겠네요. 영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내가 살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내 아내도 내 아들도 결국은 내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재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본인을 좀 살려보시죠. 며칠 뒤 재호의 소개로 중고거래 장터 앱을 운영하는 청년 자원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고친 시계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이런 옛날 시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영딸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기계 같은 건 몰라요. 이런 손으로만 해온 사람인데. 청년은 웃었습니다. 그럼 손은 시계를 맡고 제가 나머지 맡을게요. 그날 밤 쉼터 공동 게시판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레트로 시계 고쳐드립니다. 김영딸 수리소.
수리 가능 기종 기계식 손목시계, 태엽시계, 벽걸이, 시계, 라디오 겸용 시계 등. 그리고 1호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장통 잡화점을 지키던 임말순 여사. 20년 전 이혼 후에도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았던 여인. 과거엔 매일 시계방에 고구마를 들고 오곤 했던 그녀였습니다. 영달 씨 맞지요? 여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예요. 건전지를 갈아도 안 되길래. 영달은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나사를 풀고 뒷판을 열고 뚜껑을 닫고 틱틱틱 말순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와 다시 움직이네.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영달 씨가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갈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영달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계는 고치면 다시 돌지만 사람 마음은 그보다 오래 걸려요. 말순은 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내 마음도 아직 고장난 채로 살아있네요. 그날 이후 김영달의 이름은 중고시계 수리장인으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쉼터 앞 낡은 종이 박스 위에서 그는 작은 바늘 하나하나를 세우며 다시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북역 근처 작은 쉼터 앞 골목, 낡은 등 하나가 덜컹이며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김영달은 탁자도 없이 박스 위에 시계를 늘어놓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게요, 아버지 시계인데요. 건전지는 갈았는데도 안 돼서요. 여기요, 제 건 기계식이에요. 1968년산이에요. 혹시 라디오 겸용 알람 시계도 되나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계들을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러운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살아있는 듯한 틱틱 소리. 며칠 전 도움을 줬던 청년 자원봉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시계 주문이 꽤 들어왔어요. 근데 손이 모자라요. 같이 해보실래요? 그가 데려온 건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노인 2명과 청년기술훈련센터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 1명이었습니다. 저도 고장난 시계 보면 괜히 고쳐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전파사 하다 말았는데 손 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시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건네준 기억을 다루는 일이에요. 괜히 손 뗐다 망치면 그 사람 마음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있던 재호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긴 너무 큰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작업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재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장 뒤편 창고 하나 알아봤어요. 공실이고 오래돼서 월세도 싸고요.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창고는 오래된 연탄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바닥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천장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햇빛이 딱 시계 한 줄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달은 그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거 딱 시계방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방이네요. 우리한테 남은 게 있다면 그건 시간뿐이잖아요.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청년은 스마트폰 사진 촬영, 중고장터 등록 담당. 노인 한 분은 벽시계 전문, 또 다른 분은 라디오 시계 전담. 김영달은 전체 품질 검수와 수리 기술 교육. 작업장 입구에는 한 장의 손글씨 종이가 붙었습니다. 영달 수리소 고장난 시간이 다시 움직입니다. 며칠 후 말순이 들고 온 도시락 2개. 이 집 오징어 볶음 맛있대요. 같이 먹어요. 에이, 난 요즘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거짓말.
시계 태엽은 돌리면서 둘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김치 하나, 오징어 하나 나눠 먹으며 한동안 말없이 바늘 소리만 들었습니다. 영달 씨, 난 아직도 그 시계방에 고구마 들고 가던 날이 생각나요. 그때 왜 나랑 결혼 안 했어요? 김영달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내가 시계만 보고 살아서 당신 마음속 시간은 못 봤나 봅니다. 말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시간 다시 맞춰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 또 올게요. 진짜 감사해요. 문을 열고 나가던 여고생이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건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 선물했던 기계식 손목시계였습니다. 그거 고치는데 열흘 걸렸지? 예, 톱니가 다 마모돼서 맞는 부품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영달은 작업장 안쪽에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영달 수리소의 입소문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은퇴한 시계 장인이 직접 고쳐주는 추억 시계, 기계식 시계, 라디오 시계, 학교 종까지 가능. 노인 기술자들이 만든 동네 공유 수리소. 포스팅 한 장, 영상 한 컷, 댓글 하나에 사람들은 다시 느린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박스에 담긴 고장난 시계들은 전국 각지에서 배달되어 옵니다. 남쪽 부산, 동쪽 포항,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의 시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착용하신 거예요. 딸아이 첫 생일에 줬던 탁상시계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거 브랜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청년 봉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요? 영달타임? 김영달표 레트로? 옆에서 말순이 껄껄 웃습니다. 나는 다시 걷는 시계방 어때요? 여긴 고장난 시계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시 걷게 하잖아요. 영달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시계만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을, 기억을, 애틋함을 조금씩 다시 걷게 만드는 작업장이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업 허가도 없고 소음 민원도 계속 들어옵니다. 게다가 노숙자 쉼터랑 같이 붙어 있다고요? 어느 날은 작업장 앞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흐리지 마십시오. 홈리스랑 시계 고친다고 여기가 미술관 됩니까? 말수는 울컥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욕을 줘요? 청년 자원봉사자는 말없이 쪽지를 찢었고 재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흐려지지만 사람의 시선만큼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날 밤 작업장 안쪽에서 영달은 자신이 고치고 있던 오래된 시계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오래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늙은 기술자는 이제 필요 없다. 기계가 다 해준다. 근데요, 기계는 사람 마음을 듣지 않아요. 그는 시계를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틱, 틱, 틱. 이 소리가 나면 아직 희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달수리소의 손님은 끊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건물주 쪽에서 연락 왔어요. 여기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다음 달부턴 계약 연장 어렵다고 하시네요. 청년 자원봉사자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또 쫓겨나는 거야. 말수는 조용히 눈을 떴고 영달은 말없이 수리 중이던 시계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장 한 구석, 재호가 낡은 서류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컨설팅 일을 했어요. 공유 공간, 지역 사업 같은 거 자문도 많이 했고요.
이 작업장처럼 노인 기술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 요즘은 사회적 공익공간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간이요? 네. 노인 일자리, 기술 전수, 디지털 소외 해소,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자체에서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호에게 쏠렸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등록해야 해요. 비영리 목적, 기술 공유, 지역 연계. 그 조건만 충족하면 성북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놀라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도 하셨어요?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재개발 자문도 하고 큰 건물들 많이 다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설계한 사업 때문에 어떤 가족이 집을 잃었단 걸 알았어요. 그 뒤로는 펜을 놓았죠. 잠시 정적. 그리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집을 지키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돈벌이는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의 공간일 수 있어요. 며칠 뒤 재호는 시장통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철문 녹이 슬어있던 그 창고는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요. 사장님, 그 창고 혹시 당장 사용 계획 없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수리 작업장으로 꾸며보면 어떨까요? 건물주는 재호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거기 시계 고치는 데라면서요? 그거 요즘 누가 씁니까? 사실은요.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시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기억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르신들 삶을 다시 걷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 달간 시험 운영 조건으로 무상 사용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재호가 힘을 합쳐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그대로 영달수리소, 대표는 김영달, 기획 담당은 청년, 고문은 재호. 모두가 낯선 용어와 서류에 고생했지만 하나하나 손글씨로 사업계획서를 채워 넣었습니다. 드디어 2달 뒤 성북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달수리소가 공유기술 작업장 시범사업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식 간판이 세워지고 구청장과 동네 이웃들도 와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훔쳤고 영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그날 작업이 끝난 저녁, 영달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 공고 성북구 장위동 주택.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 주소, 이거 우리 집이었어. 내가 빚 때문에 잃었던 그 집이야. 말순이 옆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집은 되찾을 수 있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마요. 영달 씨, 이거 그 집 맞아요? 말순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장위동 시장 뒤편 단층집 그때 사시던 그 집 말이에요. 김영달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매 공고, 시장 뒷골목 단층 주택, 상태 노후, 예상 낙찰가 낮음. 그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 내가 떠난 날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 말순이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달 씨, 이 집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이건 단순히 벽돌 쌓인 집이 아니라 당신이 빚에 눌려내줬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지금 그걸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달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 앞만 지나가도 속이 아파. 그날 아들이 서류 내밀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 쌌지. 대문 잠그던 내 손 아직도 기억나. 며칠 뒤 재호가 작업장 뒤편에서 낡은 등잔을 닦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예전에 경매일 참 많이 했습니다. 대출 연체된 집, 소액 채무, 체납.
그 뒷면엔 늘 눈물 섞인 사연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어르신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영달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작업장 수입,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말순이 몰래 만든 되찾기 통장. 그 안엔 손님들이 고맙다며 준 사례비가 하나둘 쌓여 있었지요. 이걸로 되겠어? 충분하진 않겠지만 부족한 건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죠. 청년이 환하게 말했습니다. 경매 신청 마감 하루 전 구청 소액금융센터. 영달은 서류 한 장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갚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약속은 안 어기고 살았어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매 당일 서울지방법원 민사경매실 앞 김영달은 낡은 외투에 보조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섰습니다. 그 안엔 15년 전 쫓겨났던 집의 열쇠와 같은 디자인의 새 열쇠가 있었습니다. 103번 낙찰자 김영달. 입찰가 7,880만 원. 낙찰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영달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 내가 다시 되찾았구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던 인생. 이번엔 내가 내 손으로 지켜냈다. 며칠 후 장위동 시장 뒷골목 단층집.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선 김영달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창문은 먼지투성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시간이 멈췄던 곳.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 순간 말순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주인 양반. 잡초 뽑고 창틀부터 닦아야죠. 영달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실감나네. 이 집이 내 집이란 게. 며칠 뒤였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문 앞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지요. 빗물에 젖은 머리, 마른 얼굴, 그리고 어딘가 고생한 듯 보이는 진우였습니다. 김진우입니다. 김영달 씨 아들이요. 여기 아버지 계시죠? 김영달은 마당 끝 작은 작업대에 앉아 있었고 진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5년 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당에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달은 나무 의자를 분해하고 있었고 진우는 대야에 물을 받아 창틀을 닦고 있었지요. 말은 적었지만 전날보다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수는 김밥과 막국수를 들고 들어왔고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진우는 영달수리소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시계 하나가 조심스레 진열돼 있었고 그건 그가 군대 가기 전 쓰던 시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일 도와봐도 될까요? 영달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말했습니다. 할 줄은 알아?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배우면 되죠. 지금 저한텐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에요. 그때 청년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작업장 이사 얘기 나왔던 거 아세요?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어렵다고 했고 작업장은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김영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집을 진짜 2호 작업장으로 만들어야겠네. 며칠 후 장위동 시장 골목 입구에는 손수 제작한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달수리소 2호점 오래된 시간을 고칩니다. 마당 있는 단층 주택 누구나 들를 수 있음. 작업장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진우는 마당에 천막을 설치했고
청년 봉사자는 수리 접수표를 만들었으며 말수는 어르신들께 차를 대접했어요. 시계 아니어도 오세요. 그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영달 어르신,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 유품인데 돌아가기만 해도 좋겠어요. 아이고, 이건 제가 초등학생 때 쓰던 건데요.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네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영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시계를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멈춘 걸 다시 움직이게 하러 오는 거지요. 어느 날 근처 시장 상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런 공간 우리 시장에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진우는 밤늦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냥 수리소가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누가 와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곳으로요. 영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좋겠다. 며칠 뒤 작업장 한쪽 벽에는 진우가 직접 쓴 글귀가 붙었습니다. 여긴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의 집입니다. 그날 김영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 난 빚만 안겨준 아버지고 다 잃은 노인이었는데 결국 남은 건 시계 몇 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눈 시간과 마음이었어. 가진 게 아니라 나눈 게 남더군요. 누군가는 무너졌다고 말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고치던 손으로 삶을 다시 고친 한 사람, 김영달님. 빚더미 위에서도 희망은 자란다는 걸 보여준 그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인생만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